웨지에 대해 골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퍼팅만큼이나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녀석이 바로 웨지이기 때문인데요. 골프 선배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쇼게임은 바로 이 웨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버디찬스입니다. 우리가 웨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버디찬스는 앞서 에피소드 3편을 통해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의 웨지 이야기는 3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솔의 형태와 바운스, 웨지에 대한 골퍼들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에피소드 3편에 이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웨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웨지의 명장 바포키는 성공적인 웨지샷을 위해서 최적의 바운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거리 계산을 위한 로프트에 대해서 익숙한 반면에 웨지에 숨어있는 바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지샷의 핵심은 각각의 코스 상황과 골퍼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바운스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바운스의 경우 크게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운스 각도, 두 번째 솔의 폭, 세 번째 솔의 굴곡, 네 번째 솔의 그라인드, 이렇게 4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이 가장 넓은 클럽은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순이겠지요. 솔이 넓은 클럽이라는 것은 국자처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국자로 아무리 바닥을 쳐도 땅에 박히기보다는 튕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이 넓은 클럽으로 스윙을 할 때 약간의 뒷땅이 발생하더라도 땅에 박히지 않고 휘두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솔이 넓은 클럽은 오히려 바닥에서 바운스가 일어나기에 탑핑이 잘 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클럽 솔의 넓이가 작아지면 지면에 잘 박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뒷땅보다는 클럽이 공 뒤쪽 지면에서 박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솔의 폭은 줄이면서 지면에 잘 박히지 않도록 제조사들은 디자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조사들은 오랜 시간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솔 디자인이 지면 속으로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해 리딩 엣지부터 헤드 뒤쪽으로 철을 덧대어 비행기 날개처럼 헤드의 솔을 유선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바운스라고 부르게 되죠. 클럽을 바로 세우고 바라봤을 때 리딩 엣지가 땅에서 높이 떠 있을수록 바운스가 크다고 말합니다. 솔이 작으면 기본적으로 바운스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바닥의 클럽으로 뒷땅을 치게 되면 공의 비거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민한 클럽 또는 상급자 클럽이라고 부르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바운스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에 맞는 적절한 바운스는 클럽 헤드가 너무 깊이 박혀서 깊은 디봇 자국을 남기는 두꺼운 샷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웨지가 지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결국 우리 스코어와 직결되는 셈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바운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운스란 잔디나 모래에서 웨지가 파고 들어가지 않고 잘 빠져나오게 역할을 하는 솔 리딩 엣지와 솔의 가장 낮은 지점의 사이의 각을 말합니다. 이런 바운스는 크게 하이, 미드, 로우 바운스 3가지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바운스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스윙 스타일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스윙 스타일이 찍어치는 스타일은 높은 바운스 각의 웨지가 적합하며 쓸어치는 스타일은 반대로 낮은 바운스가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쓸어치는 스타일은 완만한 스윙 궤도로 디봇 자국이 얇거나 없고 벙커샷에서 모래를 적게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실수로 탑핑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웨지를 선택할 땐 일반적인 코스에서는 미드 바운스를, 단단한 지면에서는 로우 바운스,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하이 바운스를 권하는 편입니다. 찍어치는 스타일의 골퍼들은 가파른 스윙 궤도가 특징입니다. 쓸어치는 스타일과 다르게 디봇 자국이 깊고 벙커샷에서 떠내는 모래의 양도 많죠. 이런 스윙 스타일의 분들은 하이 바운스의 웨지를 보통 추천하며 벙커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동시에 단단한 지면에서는 미드 바운스를,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하이 바운스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벙커에서는 높은 바운스 웨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높은 바운스 헤드가 모래로부터 미끄러져 나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면이 단단한 페어웨이에서는 반대의 원리로 바운스가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촘촘한 모래에서 바운스가 높으면 웨지가 모래 표면에서 미끄러질 수 있지만, 반대로 바운스가 낮으면 클럽이 모래 속을 파고들어 볼 아래로 통과시킬 수가 있죠. 젖은 지면에서는 바운스가 높은 웨지는 볼을 향해 미끄러질 수 있지만, 바운스가 낮은 웨지는 표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볼을 얇게 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잔디에 따른 바운스 선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운스가 낮은 경우에는 볼이 약간 떠있는 한국형 잔디보다 양잔디에 더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양잔디에서는 바운스가 높은 클럽으로 치게 되면 클럽이 땅에 맞고 튀어오르면서 약간 들린 상태로 볼을 치게 되니까 리딩 웨지로 볼을 때릴 경우의 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바운스가 높은 웨지는 푹신한 잔디에서 유용한 편이며, 웨지를 약간 들어올리기에 볼 아래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바운스 각이 클수록 헤드 솔이 넓고 약간 둥근 형태가 되니까 잘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벙커샷이나 깊은 러프에서 효과적인 면을 보이며, 벤트그라스 같은 양잔디보다 볼이 풀 위에 떠있는 느낌의 한국형 잔디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런 바운스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골퍼는 어떤 골퍼들일까요? 첫 번째, 벙커에만 들어가면 겁이 나는 골퍼. 두 번째, 벙커와 그린 주변에서 한 종류의 웨지만을 이용해 한 가지 스타일만 추구하는 샷을 하는 골퍼. 세 번째, 웨지로 공을 띄우지 못하는 골퍼. 네 번째, 피칭과 샌드, 개웨지 등이 거리 간격이 없거나 너무 큰 골퍼. 다섯 번째, 그린 앞에서 타핑이 나는 골퍼. 여섯 번째, 생크와 타핑에 트라우마가 있는 골퍼.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운스에 따른 원리를 살펴보면서 그라인드와의 조합을 생각해보면, 로우 바운스는 엣지가 많이 깎여 완만한 그라인드와 조합이 되고, 하이 바운스는 솔의 면적이 넓고 트레일링 엣지가 예리한 그라인드와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웨지를 오픈하여 볼을 띄우는 경우에는 타이틀리스트의 웨지 기준 54도에서 60도의 하이로프트와 L, M, S 등 완만한 그라인드 옵션을 선택하게 되고, 웨지를 오픈할 일이 별로 없어 풀스윙을 할 때 유용한 46도에서 52도의 피칭 웨지 F, K 그라인드 옵션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웨지 선택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솔의 형태와 바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지에 대해 아마추어 골퍼들이 생각하는 진실과 오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지는 아이언보다 강한 플렉스를 사용해야 한다. 그린에 가까워질수록 정교한 샷이 필요하고, 이는 손의 감각에 의존하게 되는데, 강한 플렉스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무게 웨지를 사용하면 감각을 느껴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한 플렉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즉, 강한 플렉스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핸디캡이 낮은 골퍼는 미드 바운스, 높은 골퍼는 하이 바운스를 사용한다. 자신에게 맞는 바운스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담 스콧에 대한 웨지 선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담 스콧은 평소 바운스 6에 K 그라인드 웨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대회에서는 바운스 12에 K 그라인드 웨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플레이어 아담 스콧도 골프장의 잔디와 코스에 따라 다른 바운스의 웨지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맞고 용도에도 맞는 바운스의 웨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초보자 골퍼가 뒷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꺼운 샷으로 인한 이야기라면 하이 바운스 모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에 따른 바운스 선택은 골퍼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조 웨지가 주조 웨지보다 더 좋다. 웨지는 단조, 주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작 공법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저 단조가 주조보다 느낌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작 공법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며, 골퍼가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라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 웨지의 로프트 차이는 일정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물론 100% 모두에게 적용될 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로프트 갭을 통해 비거리의 차이를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골퍼들은 웨지 로프트 각에 따른 거리 간격을 알아야 하며, 높은 로프트 각과 낮은 로프트의 풀스윙 차이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는 균일한 스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웨지의 로프트 각에 따른 비거리를 모르게 된다면 균일한 스윙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골프를 잘 칠수록 가지고 있는 웨지가 많다. 투어 선수들을 보면 2개를 쓰는 선수도 있고 3개를 쓰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공략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있는 웨지의 개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골퍼라면 120m를 남겨놓고 샷을 칠 때 웨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웨지의 숫자가 2개가 아닌 3개, 4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정하게 그들의 스코어가 좋다는 것은 그 규칙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버디 찬스
찬스의 솔의 형태와 바운스, 그리고 웨지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숏게임에 따라 타수의 앞자리가 9가 8이 되고 7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프로치에 대한 본인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웨지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무기를 꺼내야 할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웨지의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웨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할 뿐이죠. 오늘의 버디 찬스 이야기 웨지 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버디 찬스는 여러분들의 버디를 응원합니다. 버디 찬스.